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꼽는 곳들 가운데 시니어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차가 큰 장거리 여행지와 치안이 불안한 지역입니다. 이 두 유형은 겉보기에는 전혀 다르지만 여행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면 어떤 멋진 풍경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히 끝까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먼저 시차가 큰 장거리 여행지입니다.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은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로 꼽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대자연도 장관이고 도시의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적 매력도 큽니다. 무엇보다 멀리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처럼 느껴집니다. 이왕 여행 가는 것, 젊었을 때 못 가본 먼 나라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시니어 여행에서 먼 거리는 단순히 비행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도착한 이후입니다. 시차가 큰 나라는 내 몸이 현지 시간에 적응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좁은 좌석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고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도착하게 됩니다. 허리와 목이 뻐근해지고 다리가 붓고 식사 시간이 꼬입니다. 여기에 시차까지 더해지면 몸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현지에서는 밤인데 내 몸은 낮이라고 느끼고 현지에서는 낮인데 내 몸은 잠을 자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이 잘 안 오고 새벽에 일찍 깨고 낮에는 멍하고 피곤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날 하루만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시니어는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 내내 이 어긋남을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차 적응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사 리듬이 바뀌고 배가 고픈 시간도 달라지고 소화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드시던 약의 복용 시간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 수면 관련 약처럼 일정한 시간 관리가 중요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 중에는 일정이 바쁘고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먹어야 하는지 현지 시간으로 바꿔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을 늦게 먹거나 겹쳐 먹을까 걱정하고 괜히 몸 상태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행은 즐기러 갔는데 하루가 약 시간 맞추는 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은 대체로 일정도 촘촘합니다. 멀리까지 왔으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차로 몸은 늘 피곤한데 일정은 여유가 없으니 버스 안에서 졸고 식당에서 기운이 빠지고 숙소에 돌아와도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명소를 분명 보고 왔는데도 기억은 선명하지 않고 피로만 크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좋은 일정은 조금 덜 보고 조금 더 쉬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시차가 큰 장거리 여행지는 이동에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여유롭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보다 그 거리 때문에 내 몸의 리듬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답고 문화가 아무리 흥미롭고 물가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치안이 불안하면 시니어에게는 좋은 여행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매치기, 강도, 사기, 야간 이동 위험, 관광객 대상 범죄가 자주 거론됩니다. 젊은 여행객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곳이라면 시니어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니어가 상대적으로 쉬운 표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느릴 수 있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을 것 같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물건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방을 빼앗기려는 순간 몸이 넘어질 수 있고 중심을 잃고 손목이나 갈비뼈를 다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으면 일행과의 연락, 지도 확인, 번역기 사용, 카드 정지, 숙소 확인까지 한꺼번에 어려워집니다. 여권이나 지갑 문제까지 생기면 여행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동안 계속 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계속 가방을 붙잡아야 하고 택시를 타도 안심이 안 되고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여행은 원래 마음을 놓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치안이 불안한 곳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조금 피곤해도 마음이 편하면 여행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피로도 크게 느껴집니다. 숙소에서 나갈 때마다 혹시 괜찮을까 걱정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도 초조하고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소지품부터 챙기게 된다면 그 여행은 이미 절반 이상 즐거움을 잃은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경찰 대응이나 현지 시스템이 즉각적이고 친절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언어까지 잘 통하지 않으면 신고 절차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시니어에게는 치안이 좋은 지역이 단순히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비로소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유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지대 산악지역은 산소와 일교차가 몸을 힘들게 하고 동남아 우기철 여행지는 기후와 습도가 몸의 컨디션을 흔듭니다. 계단과 경사가 많은 오래된 도시들은 무릎과 허리를 시험하고 극한 기후 지역은 체온과 회복력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몸이 아플 때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언어 장벽이 높은 지역은 작은 이상도 큰 불안으로 바꿉니다. 시차가 큰 장거리 여행지는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결국 이 8가지는 전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이 여행지가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버티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시니어는 어떤 여행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첫째, 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인 나라가 좋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할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둘째, 교통이 편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이 어렵지 않고 도시 안에서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택시와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해야 합니다. 셋째, 언어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한국어 안내가 있거나 영어가 비교적 잘 통하는 곳이면 훨씬 편안합니다. 넷째, 시차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다녀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치안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밤늦게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행자를 과도하게 긴장시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는 여행지보다 일정의 밀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명소를 여러 곳 넣는 것보다 오전에 한 곳, 오후에 한 곳 정도로 여유 있게 움직이는 편이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간에 숙소로 돌아와 쉬거나 카페나 식당에서 천천히 몸을 회복할 시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은 조금 줄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편해야 기억이 좋게 남기 때문입니다. 숙소도 가격과 사진보다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 침대 높이가 적당한지, 주변에 편의점과 약국이 있는지 같은 요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 역시 너무 자극적이거나 불규칙하지 않은 곳이 좋고 물과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행에서 욕심을 줄이는 일입니다. 멀리 왔으니 많이 봐야지, 비싼 돈 냈으니 본전은 뽑아야지 하는 마음은 오히려 여행을 망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은 많이 보는 여행이 아니라 잘 쉬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조금 덜 걸어도 괜찮고 조금 덜 봐도 괜찮습니다. 대신 몸이 편안해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고 식사가 잘 들어가고 무릎이 덜 아프고 밤에 잠이 잘 오는 여행. 돌아와서 며칠을 알아눕는 여행이 아니라 돌아와서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행. 그게 진짜 좋은 여행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무슨 여행이냐며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죽기 전에 무조건 멀리 한번 가봐야 한다며 몸 상태를 무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두 경우 모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포기할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보다 평지를, 낯선 곳보다 조금 더 익숙한 곳을, 아주 먼 곳보다 비교적 가까운 곳을, 무리한 일정보다 여유 있는 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행은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녀온 여행이 더 오래, 더 따뜻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 여행은 모험이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낯선 길이 설렘이었지만 지금은 그 낯선 길이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지를 고를 때는 남들이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편한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만 놓치지 않으시면 여행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여행은 화려한 사진을 남기는 여행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녀와서 다시 떠나고 싶어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바로 그런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의 부모님과 지인분들께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기준 하나가 큰 고생을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여행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차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좀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장거리 비행의 수면은 집에서 자는 잠과 전혀 다릅니다. 자꾸 깨고 자세가 불편하고 기내 공기가 건조해서 목이 마르고 화장실도 신경 쓰입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몸은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곧바로 관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쉬고 나가자는 일정이 붙기도 하고 입국 첫날부터 식사와 산책, 이동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니어는 이 첫날의 무리가 여행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첫날 무너진 컨디션이 둘째 날까지 이어지고 둘째 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셋째 날까지 피곤함이 남습니다. 결국 여행 절반 이상을 적응하느라 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장거리 여행지는 음식도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빵과 유제품 위주의 식사, 늦은 저녁 시간,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시차 적응 중인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떨어지면 약을 먹는 것도 불편해지고 물을 덜 마시게 되면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때는 특별한 경험으로 넘기던 것들이 시니어에게는 리듬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큰 여행은 단순히 먼 나라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도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만 조심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도착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됩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이동, 현금 보관, 휴대전화 사용, 낯선 사람이 말을 걸 때의 대처, 사람이 붐비는 관광지에서의 소지품 관리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젊은 여행객도 피곤한데 시니어는 더 피곤합니다. 늘 긴장하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굳고 표정이 딱딱해집니다. 여행에서 느껴야 할 가벼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는 야간 이동만 문제가 아닙니다. 낮에도 특정 구역은 피해야 하고 택시나 이동수단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고 현금과 카드 사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행동 범위를 줄이게 됩니다. 가보고 싶은 골목이 있어도 포기하고 저녁에 근처를 산책하고 싶어도 참게 되고 마음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결국 넓게 즐기지 못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조심조심 움직이게 됩니다. 여행은 해방감이 있어야 하는데 치안이 불안한 곳에서는 오히려 감옥처럼 스스로를 제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에서는 이런 심리적 제한이 특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에너지가 젊을 때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실 사고가 났을 때 카드 정지, 경찰 신고, 숙소 확인, 이동 계획 변경, 통역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버겁습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과정이 훨씬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은 스스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때 더 행복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편한 것도 아니고 먼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동거리 자체가 아니라 그 거리와 환경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는가입니다. 어떤 가까운 여행지도 계단이 많고 의료가 불편하면 힘들 수 있고 어떤 조금 먼 여행지도 교통과 의료가 안정적이고 시차가 적으면 충분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행은 지도상의 거리보다 실제 생활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멀리 갔다는 사실이 주는 만족감보다 편하게 다녀왔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오래갑니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하십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다만 시니어의 버킷리스트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장 멀고 가장 강한 곳을 가야 버킷리스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약을 챙기기 편하고 병원이 가깝고 마음 놓고 저녁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깊게 쉬다 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진을 남기려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려고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지를 고를 때 마지막으로 꼭 해보시면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일정 중 하루가 완전히 꼬여도 나는 괜찮을까? 비행기가 밀리고 체크인이 늦어지고 몸이 좀 피곤하고 식사가 입에 안 맞고 예상보다 많이 걸어야 하는 날이 생겨도 내가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괜찮다고 답할 수 있는 여행지가 좋은 여행지입니다. 반대로 작은 변수 하나에도 전체가 흔들릴 것 같다면 그곳은 지금의 내 몸에 너무 어려운 여행지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은 완벽한 계획보다 변수를 견딜 수 있는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니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전이고 유명함이 아니라 편안함이며 자랑거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멋져 보이는 여행이 나에게도 좋은 여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리듬, 내가 함께 가는 사람, 내가 먹는 약, 내가 잘 수 있는 환경,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맞아야 좋은 여행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시차가 큰 장거리, 여행지와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특히 더 엄격하게 걸러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장은 이것입니다. 여행지를 정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의 질문으로 최종 확인해 보십시오. 이 여행을 다녀온 뒤 나는 더 건강해질까? 아니면 더 지쳐 있을까? 이 질문은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여행 후 회복이 빠를 것 같은 곳이 좋은 여행지입니다. 여행 후 한동안 앓을 것 같은 곳은 아무리 유명해도 내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행은 떠나는 용기보다 돌아온 뒤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과 다시 가고 싶은 여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진짜 좋은 여행은 다시 가고 싶어지는 여행입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몸의 편안함과 마음의 안정에서 시작됩니다.